환율 1,500원,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이 앉은 자리에서 20% 증발한다는 재난 경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하던 1,400원이 뚫렸을 때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IMF 때 금을 팔아야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헐값에 빌딩을 샀던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1500원 시대의 잔혹한 진실과 개미 투자자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 시장을 꿰뚫는 알짜배기 시니어 김민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진실을 파헤칠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는 초비상입니다. 킹달러의 귀환이 코스피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를 역대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 앉아서 환차손만 수조 원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 코리아의 진짜 원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그대로 7만 원을 유지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율이 1,300원에서 1,430원으로 10%가 오르면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달러 환산 가치로 10% 손실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국 주식을 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식을 던지고 달러를 챙겨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달러를 사들이니 환율은 더 오르고 주가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조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지갑 속의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소중한 예금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며 환율 급등이 불러오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은 이 시점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쏟아낼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급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주식 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인 셈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부자들은 환율이 오를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을 늘렸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달러를 사둔 사람은 1400원이 넘은 지금 앉아서 2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급락할 때 그들은 불어난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꿔서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줍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이자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환율이 오르면 여행 가기 힘들겠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 자산가들은 이미 환율을 이용해 부를 증식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이 196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1597원까지 갔습니다. 코스피는 890선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정보를 모르고 대처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과 서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때와는 다르다고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고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과거 위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중국 경제의 침체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콩고물을 받아 먹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한국의 수출길을 막고 있고 이는 곧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전 세계의 자금은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지금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유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셋째는 바로 반도체의 겨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도체가 팔리지 않으니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환율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친 퍼펙트 스톰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희망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증권사 리포트들은 매수 의견 일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익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찍히는 순간 발생할 시장의 패닉 심리입니다. 인간의 공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번 투매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팔아치우는 뱅크런 같은 사태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마진콜 사태라고 부릅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 말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는 코스피의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반가쇠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산기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거대한 현금 인출기와 같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달러를 뽑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수수료가 비싸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바로 그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20% 떨어지면 그들은 주가가 올라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다. 원화가 싸지니까 우리 물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자동차나 반도체가 많이 팔릴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율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도 역대급으로 약세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본 제품보다 월등히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 효과는 미미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만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원유를 사와야 하고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사와야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도 히토류와 각종 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이 모든 비용이 폭등합니다.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업이익을 까보면 속빈 강정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상장사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반토막 난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상승이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가 폭락을 부르는 죽음의 고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의 빚입니다. 신용융자 장호가 여전히 18조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잔인합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가차없이 반대 매매를 실행합니다. 아침 동시옥의 하한가로 매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팔기 싫어도 강제로 팔리게 되는 상황, 이것이 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몰아넣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2000선에서 890선까지 밀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남짓이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빚을 낸 개미들의 계좌가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폭락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은 팔고 개미는 빚을 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삼각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무너지는 에셋,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만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고 탈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주식보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락장의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단순히 오르는 것보다 하루에 10원, 20원씩 급등락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는 시장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주식 창을 덮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국가의 신용도가 흔들린다는 뜻이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마르면 멀쩡하던 흑자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라고 지금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돈맥 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 부채 비율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하락장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일수록 매물 폭탄이 쏟아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물타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이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시장을 떠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단순히 달러만 사두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순간 달러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진짜 고수들은 환율의 정점을 예측하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야말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변곡점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환율 고점의 징후들과 그때 우리가 담아야 할 구체적인 자산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원화 자산 일변도, 특히 국내 부동산과 국내 주식에만 100% 몰빵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벌거벗은 채로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옷을 챙겨 입어야 합니다. 우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듯 우리의 자산에도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행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행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고 탈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주식보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락장의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단순히 오르는 것보다 하루에 10원, 20원씩 급등락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는 시장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주식 창을 덮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국가의 신용도가 흔들린다는 뜻이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마르면 멀쩡하던 흑자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지금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돈맥 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 부채 비율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하락장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일수록 매물 폭탄이 쏟아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물타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이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시장을 떠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단순히 달러만 사두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순간 달러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진짜 고수들은 환율의 정점을 예측하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야말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변곡점을 읽어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바닥 신호는 바로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 지표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코스피의 PBR이 0.9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주식을 쓸어 담아야 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PBR 0.9배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를 고철로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코스피의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0.9배 수준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시장은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이 헐값 세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싸다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막 사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도가 날 기업과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할 기업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금 보유량이 시가총액의 50%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현금은 위기 시에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헐값에 나온 경쟁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으면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남들은 외국인이 떠난다고 난리인데 조용히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몰래 매집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셋째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기업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선별해서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찍고 뉴스에서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는 소리가 도배될 때 그때가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손이 떨려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때문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무릎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3등분 또는 5등분하여 나누어 진입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1,450원일 때, 1차 매수 1,500원일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멍하니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HTS를 켜고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환율이 슈팅을 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여 원화 실탄을 마련해 두십시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만 보고 도망치지만 준비된 소수는 기회를 보고 다가갑니다. 이번 환율 쇼크가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가 무서운 분들을 위해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은행 이자의 3배, 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 투자 전략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최종 포트폴리오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익숙해 하시지만 채권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역사적인 고점에 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 가격이 역사적인 바닥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면
지금은 채권을 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채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자, 수익입니다. 지금 우량한 국채를 사두면 만기 때까지 연사 퍼센트에서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둘째는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장기 채권의 가격은 10% 이상 폭등합니다.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 주식 못지않은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 A10 연물 이상에 투자하는 쌍장 지수 펀드, 즉 TLT 같은 상품은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몰빵은 금물이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채권으로 채워두는 것은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위기 탈출을 위한 최종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현금과 달러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섣불리 주식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총알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환매 조건 부채권, 파킹 통장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챙기면서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채권 투자의 적기입니다.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 비중을 늘려 자산을 방어하고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망의 주식 매수 타이밍입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코스피 PBR이 0.9배 이하로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도배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채권에서 난 수익과 아껴두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을 쓸어 담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줍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같은 1등 기업들을 바겐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 로드맵대로만 실행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공포감 때문에 손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모두가 주식은 끝났다고 욕할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의도에 있으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줘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기질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공포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김민수가 여러분의 곁에서 냉철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등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드리고 공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율 1,500원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끼리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철한 데이터로 시장을 꿰뚫는 알짜배기 시니어 김민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